그때 엄마 너무 미안해서 많이 다쳤지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썼더라. 근데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울다가 우리 많이 이렇게 빵 터지게.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미소를 띄워 김미경 TV쇼. 자, 지금 이인숙 소장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인사 좀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들 심리치료하는 이인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육아 전문가 이인숙 소장님이 우리 아이 올바른 훈육법, 훈육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훈육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그 훈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훈육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네.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거. 그러니까 훈육을 하신 게 아니라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세잖아요. 네, 네. 세다 보니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고정관념 속의 훈육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딱 해가지고 정색하고 너 정신 차려 막 이런 식의 혼내는 장면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떠올리는데 실제로 훈육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가 맞아요. 가르친다. 네, 근데 가르치다가 또 뭐냐? 이거는 올바른 도덕이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하면은 이 아이가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붙잡고 빠방 하면서 못 깨달아. 빠방 때려서 깨달으면 100번이라도 때리겠어요. 정말로.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분노감을 이제 차곡차곡 쌓고 있죠. 쌓고 있다가 터지죠. 18세가 아니라 13, 14세부터 애들이 빵빵 터지고요. 15세 정도 되면 식탁 엎어요. 네. 애가 식탁 엎고 난리 부리고 이제 뛰쳐나가려는데 요즘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제어를 못해요. 힘이 부족해서. 그럼 애를 다리 가랭이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려고 또 이제 그러다가 온 집안이 정말 사단이 나다가 그 정도도 저는 약가라고 생각해요. 애가 베란다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청소년의 자살의 많은 그 가장 큰 원인 부분이 충동성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들이 그 분노 조절이 막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순간에 충동성이 막 올라오면 위험한 일을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오신 분들 다 애기들 어리잖아요. 아직 10세 미만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올바른 훈육을 제대로 이제 배워서 아이한테 잘 가르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연이 하나 왔거든요. 사연별로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연 하나 읽어 드릴게요. 너무 괴로워서 글을 남깁니다. 매일 밤 아이를 혼내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이를 너무 과하게 혼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는 6살이거든요. 남자아이인데 너무 말을 안 듣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또 막 많이 맞았거든요. 어떤 때는 밖에 나가기 창피할 정도로 멍이 들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만은 절대 혼내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라고 맘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화가 나면 눈앞이 하얘지고요. 우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런 엄마는 진짜 빨리 좀 그저 엄마가 정신 차리게 살려줘야 애도 살고 엄마도 살고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필요하신. 이런 집은 진짜. 근데 이제 아이 문제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연을 듣다 보면은 사실은 이 정도 지금 내용을 호소하시는 분이면요. 본인이 학대당하고 자라신 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피멍 들도록 나가지 못할 정도로 멍들었고 엄청나게 맞았고 그럼 본인이 학대당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그게 치유가 안 된 채 부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심은 정말 기특하게도 막 결심하세요. 난 그렇게 안 하리라. 그러니까 엄마의 심리 상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그 부작용으로 육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날마다 육아도 힘겨우신데 그 육아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니까 내 상황이 더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럼 잠시 차라리 아이한테는 당분간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의식주만 당분간 챙겨주세요. 그냥 기본만 유지해도 애들은 기본적인 사람은 이 생명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나 안 건드리고 밥 먹을 거 주면 우리 하루 잘 보낼 수 있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식주만 챙겨 드시고 아이한테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엄마부터 챙기시라고. 엄마들이 왜 자기를 버리고 너무 엄마 안에 몰입하려고 하면서 부작용도 생기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책도 읽고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럼요. 나를 위한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나를 위한 활동. 네, 맞아요. 네, 나를 맞아요. 위한 활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마음, 찌꺼기, 꿈 이런 게 통로가 있어야지. 그럼요. 이게 봐요. 꿈도 아이가 통로야. 너 잘 돼야 돼. 엄마의 꿈이야. 스트레스도 아이가 통로야. 엄마는 밖에 커피도 못 마시러 나가고 너만 보고 있어야 돼. 아빠랑 싸웠어. 그럼 어디 다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랑 싸웠거든 내가. 그러니까 다 아이가 통로가 되니까 애가 5살짜리가 그걸 무슨 수로 30몇 살짜리 여자를 감당을 하겠어. 그죠? 아이고. 속상해 선생님. 그러니까 꼭 선생님 말씀대로 나가서 다른 활동도 좀 하시고. 이거는 아이랑 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내 스스로가 먼저. 당신이 먼저 해결해야 나를 될 챙겨야 거야. 돼. 나를 챙겨라. 네. 자,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네. 저는 유치원생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에 전 아이의 같은 유치원반 엄마들과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한 아이의 엄마 때문에 요즘 저희 엄마들의 분위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유치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이가 심하게 떠들거나 너무 돌아다니면 저나 다른 엄마들은 다 아이를 주의시키고 심한 경우에 혼을 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유독 하나의 엄마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다른 엄마가 좀 보다 못해 한 소리 했죠. 야, 민서 엄마. 민서도 이제 좀 있으면 학교 들어갈 텐데 저런 건 좀 버릇 잡아줘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는요 가능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아이는 학교에 가고 곧 사춘기도 오고 그럴 텐데 그러면 나쁜 버릇을 더 잡기 힘들 텐데 아이 훈육을 위해선 사랑의 매도 가끔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막 레스토랑에서 커피에 그러고 막 뛰어댕겨. 근데 그러지 말라고 혼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단 공공장소에서는 아이들은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들고 나가셔야 돼요. 사람 없는 쪽으로 잠시. 사람 없는 쪽으로 잠깐 나가서 너가 되게 앉아있기가 힘들었구나 하고 마음부터 알아주셔야 돼요. 네, 혹은 재밌어 보이는 게 많구나. 그쵸? 그러니까 힘들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호기심 나는 게 많아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그 마음을 다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훈육의 고정관념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일단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려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김미경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원장님이 혼나면 따끔하게 혼나면 나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이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럼 기분 나빠 다 나가요. 그러니까요. 오시니까 제가 처음부터 딱 봤는데 오자마자 안부하고 막 인사하고 막 사느냐고 애썼지부터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돌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땐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최소한 알아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엄마거나 아빠여야죠. 부모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지? 그래서 그랬구나. 알아주는 거. 네, 마음 알아주기. 그래. 그리고 알아주면 이제 얘가 나 혼날 거고 이제 쭉 이렇게 끌려 나왔잖아요. 근데 막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막 내 마음 알아줘. 나 막 궁금한 게 많아서 저것도 만지고 싶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너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그렇구나. 맞아. 그건 너무 좋은 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안 돼. 네, 우리가 밥 먹고 나갈 때까지 앉아서 너가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스마트폰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3시간을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3시간을 지네끼리 맞아요. 수다를 떨면 견딜 아이가 있겠어요? 애들의 한계가 20분, 30분이면 한 번씩 이렇게 돼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되게 엄마들이 애한테 무심한 거지. 지 생각만 하는 거야. 막 3시간 수다 떠는 동안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는데 정말 나는 엄마의 교양은 데리고 나가서 야단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한 1, 2분이면 아예 마음 진정되고요. 이제 들어가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침을 주고. 그럼 애가 또 끄덕여요. 이걸 조금 더 효과 있게 하려면 아이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거를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건데 한번 너가 한번 따라 말해볼래? 하면 들어가서 엄마가 여기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아 내가 요만큼 기다리면 그다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림 그리기나 간단한 요 작은 통에 든 그 퍼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작은 그림책들도 많잖아요. 이런 걸 좀 준비해서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이 이렇게 친절하고 성실해야 아이는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좋은 네. 능력들을 다 갖고 커서 20대, 30대가 되면 꿈도 찾아 나가고 친절하고 성숙한 아이로 성실한 아이로 크는데 우리는 친절하고 성실하지 않고 그 시간을 단축하려니까 욱하고 화내고 막 때리고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해서 애 잘못되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다 돌아와요. 고스란히 다 받으세요. 그렇죠. 정말 다 그럼요. 받으세요. 60 이후 90까지 우리 죽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 좀 해주세요. 네. 그 아까 우리 그 설문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정답을 말씀을 조금은 힌트를 네. 드리고 싶다면 네. 전부 다 학대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다? 전부 다 학대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약간 아리까리. 네, 약간 아리까리. 이건 아니었어. 이건 하는 거 살짝 아닐 뭐 수 있어요? 있겠다. 얘기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말하는 애를 따끔하게 훈육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체적으로 좀 때리는 거. 이게 헷갈렸다. 그럴 수 있지. 자, 거짓말하는 아이에게는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예. 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혼날까봐. 왜 말을 그럼 혼날까봐 거짓말을 해요. 그럼 진실을 말했을 때 혼난다는 걸 아이는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실을 말을 했는데 그 아이의 진심이라는 거가 사실은 미숙하고 사주면 안 되는 거를 사달라고 하거나 떼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몰래 살짝 훔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요청을 하면은 거절당하거나 혼나는 걸 알면은 진심을 말 못하고 욕구는 아직 조절할 힘이 없으니 당연히 없는 게 사실 맞아요. 없으니 이제 거짓말하거나 몰래 하거나. 내가 너무 슬픈 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아이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서 또 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 이모가 그 밥 해주신 이모가 이제 이렇게 두고 쓰는 돈인데 현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우리 아들이 이 돈을 애가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지. 네가 가져갔지. 근데 얘가 막 아니라고 이러더니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부엌에 있는 그릇을 다 때려 부셨어 이놈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내가 얘를 붙잡았거든요.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얘가 나를 발로 차는데 내가 막 다쳤어요. 우리 아들. 다치시죠. 막 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아니야. 네가 안 가져갔어. 엄마는 믿어. 그러면서 막 알아줬는데 간신히 믿어 해갖고 애를 흥분 억제시키고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네, 몇 년 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때 엄마 너무 미안해서 많이 다쳤지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썼더라. 근데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울다가 우리 많이 이렇게 빵 터지게.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왜 바로 시인을 못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래서 그런 아이는 당연히 그 돈을 내가 가져갔을 거라고 온 가족이 생각하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맞아. 그것조차도 나는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걔가 물론 가져갔지만 네. 그렇게 자동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우리 아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정서적인 학대인 거예요. 네. 그럴 때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믿는데 안 가진 거? 안 그러면 내가 걔가 네, 죽을 네.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걔가 망가질까 알게. 나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건 애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게 나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저도 힘든 그래요. 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나는 그래서 아이들과 힘겨루기 싸움 안 해요. 네. 무조건 사랑해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이겨봤자 아무나 내가 못하는 지는 거예요. 거예요. 네, 아무나 엄마가 못해요. 이기는 순간 엄마가 지는 경우가 너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했지 이 새끼. 내가 이겼어. 엄마다 이겼다. 너 잘못했다고 했지. 아니야. 애가 상처받잖아. 이거 다 고스란히 내가 진 거예요. 난 너무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그때 진짜 내가 저는 너무 감동과 감탄을 하는 게 그 순간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요, 사실은 이 또한
심증이잖아요. 아들이 가져간 거 심증이죠. 아이의 거짓말에 대처하는 첫 번째 원칙은요. 물증이 없을 땐, 예, 심증뿐일 땐 무조건 아이 말을 믿어라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지금 완전히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증이 있어도요. 그거를 만약 그래 얘가 가져간 거를 밝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처는 뭐예요? 아이한테 낙인 효과가 딱 찍혀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그런 아이로 봐서 그 다음 아이의 행동을 계속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증이 있어도 아이 말을 믿어주고 믿어주면 이렇게 몇 년은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년 후에 편지를 썼잖아요. 20살 넘어서 그거 내가 가져가진가 봐도.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어주면 아이의 길이 달라져요. 길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 올바른 길로 방향만 잡아놓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좀 느리게 가는 아이도 있고 빠르게 가는 아이도 있는데 네, 속도보다 우리는 속도 때문에 다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속도 정말 안 중요해요. 그 속도 맞춰서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아이를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부모의 역할이 뭔가 이런 거 한번 잘 우리 소장님의 케이스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훈육을 혼내는 걸로 잘못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내는 건 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을 내면 아이는 혼이 났잖아요. 혼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맞았어요. 혼이 나가게 하다예요. 이건 어학사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했지 해놓고 얘 혼을 나가게 해. 그러니까 정신을 나가게 해놓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멍해지고 나 왜 혼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은 따뜻하게 돌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은 단단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카페에서 데리고 나갔을 때 그래도 여기서 돌아다니는 건 안 돼. 그리고 엄마는 네가 이거를 한 20분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혹시 중간에 너가 10분 만에 일어나면 엄마는 또 너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너를 진정시켜 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게 하면은요, 대부분의 거의 진짜로 제 경험상 100% 아이들이 다 훈육 잘 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잡고 이제 잡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싸다기를 이렇게 때리는 거를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식당 같은 데에서 갔는데 엄마가 아이를 구석에다 놓고 막 배를 배를 때리는 쿵쿵 걸 치는. 봤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은 이거는 아동 학대라는 걸 예, 느끼는데 네. 그거를 예. 이렇게 주의를 해줄 수 없잖아요. 다른 부모한테. 이게 우리는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원래 신고자의 그 신변은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원칙은 그래요. 그리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 관계 기간에 계속 좀 더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게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저희도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잘 모르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예. 그래서 그냥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아동 학대 현장을 보시면요. 112로 바로 신고를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우리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당하신 분은 어처구니 없다고 어떻게 나를 애 다 그렇게 하고 키우는데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학대 행동에 대한 기준을 보여드려요. 법에 다 정해져 있는 당신이 한 건 아이의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때리는 걸 봐도 그게 노출시킨 거라서 학대에 속하는 거거든요. 보게 하는 것도 학대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찍으셔요. 동영상. 그러면 이제 증거가 생기니까. 그 아이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말하기도 하거든요. 진짜로 목숨 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를 배를 네. 때려 말이 같지 않다. 네. 부부싸움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투명하게 부부싸움을 내가 알려줄게. 제가 싸움의 대가니까. 우리가 왜 쌩한지, 우리가 왜 싸웠는지 그거 다 얘기해줘요. 네, 이거 중요해요. 다 얘기해줘요. 이 방법 되게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요새 일을 되게 많이 했고, 아빠가 좀 샘을 내는 듯해. 엄마의 성공에 대하여. 이런 모든 부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빠가 조금 이렇게 오래 갈 거야, 이게. 근데 엄마는 아빠를 막 달래주고 이런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 나도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쌩해, 우리가. 그럼 애들이, 두 분 싸우세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밖에 나와서, 우리 밖에 나가서 저기 교실에서 텔레비 봐도 돼요. 근데 엄마 아빠 그래도 아무 상관없지,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애들이 웬만하면 5살도 부부가 싸운 거에 대한 이해해요. 나는 그 얘기를 솔직히 해주는 게 아이가 좀 어리면은요, 쌩한 걸 느끼면 좀 겁나잖아요. 많이 그래서 아주 많이 어리다면은 살짝 연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고요.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고 이제 그 장면의 이유도 말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살짝 일어났지만 이것 또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야. 우리 가족에는 문제가 없어. 이 큰 틀을 조금 먼저 말해주면 어린아이들은 좀 더 안심을 해요. 예, 그래서 속상한 게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얘기할 때 보면 조금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건 서로 미워하고 이 갈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개념을 유아들한테는 알려주면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아이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잘 커서 우리와도 좋은 관계, 사회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클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것은 말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끼리 정확히 어른들끼리 나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합의를 이루는 게 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합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집안에서도 잘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임숙 소장님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많이 도움됐죠, 여러분? 몰랐는데 우리 너무 애들인 것 같아. 몰랐던 거 많이 알아서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양육을 잘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왔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학장님이랑 같이 이임숙 소장님 같이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를 앞으로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요. 지금 이 강의가 엄마들한테 너무 큰 영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의여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또 제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공감이 됐던 그런 오늘 강연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그것조차 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학대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평소에는 아마 모든 어머님들이 잘 인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 표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무려 1691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중 뭐가 표지로 선정됐을까요? 먼저 표지 첫 번째는 404분이 투표해 주셨고요. 표지 두 번째는 214명이 투표해 주셨고요. 표지 세 번째가 1073명. 와, 그래서 압도적으로 표지 세 번째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제일 좋아하셨네요. 역시 제가 믿는 건 여러분들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번 제 책은요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약 판매를 하게 됩니다. 교보 예스 알라딘 인터파크 4대 서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예약 주문하시는 분께는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 쓸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형광펜입니다. 왜 형광펜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 늘 그랬어요. 다른 작가의 책이었지만 내가 형광펜을 그는 순간 그 책은 내 책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형광펜을 엄청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색깔 중에서요 가장 많은 분이 선택해 주신 2가지 색깔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뭐가 예쁜지 골라봐요.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 이거 연회색입니다. 연회색. 이것도 이렇게 칠해놓으면 너무 예쁩니다. 자, 첫 번째 연회색.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연주황입니다. 예쁘죠? 이거 연주황입니다. 이거 연주황 두 번째 색깔. 세 번째 연분홍입니다. 연분홍이고요. 와, 예쁘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연두색입니다. 연초록이죠. 연두색. 마지막으로 연노랑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5가지 색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을 여러분 골라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 예약 구매해 주신 분들께 최다 득표된 파스텔 형광펜 2개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투표 빨리 해주세요.